손흥민 페리시치 어시스트. 손흥민 선수도 골 넣고 뿌듯할 만하죠.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 드디어 터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통산 아시아 선수는 첫 100호 골이고요. 이전에 이미 아시아 선수는 첫 프리미어리그 50도움도 기록을 했던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100골, 왼발로 41골, 오른발로 55골, 오늘 오른발로 넣었죠. 아주 멋진 가마차기. 이거 못 보신 분들은 꼭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실 수가 없겠죠. 5만 군데 다 나올 테니까. 그리고 헤딩으로 4골을 넣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왼발, 오른발 모두 40골 이상 득점한 선수는 손흥민과 해리케인밖에 없습니다.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로 123골, 왼발로 40골,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55골, 왼발 41골이니까 아무튼 그만큼 대단한 전철후 득점 왕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특히 손흥민 선수 몸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하프타임인데 후반전이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날렵한 움직임, 그리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볼터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동료들이 또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를 끊었을 때 발견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후반전에 분명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몸 상태라면 동료들이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면 충분히 더 많은 골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 사우스햄튼전 포트3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멀티골을 기대해도 좋을 우리 경기 운영입니다. 특히 오늘 두 번의 차이점은 히트맵에서도 보입니다만은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는 경기 치고는 상당히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게 저는 스트레니 감독 대행이 손흥민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었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브라이튼의 이선 공격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특히 측면 쪽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있는 쪽에서 솔리마치 선수 또 이제 메칼리스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페리시치가 공격적으로 무모하게 올라오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골 장면은 페리시치가 도움을 줬죠. 근데 이거는 거의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 골이었기 때문에 페리시치 덕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 옆에 근접을 해서 패스를 넣어준 것은 맞기 때문에 페리시치 도움, 손흥민 선수 골이 나왔고요. 아무튼 지금 수비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역시나 늘 그랬던 것처럼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전반전 점유율이 토트넘이 37%, 그리고 브라이튼이 63%였습니다. 슈팅도 브라이튼이 10번, 토트넘은 4번밖에 때리질 못했고 그런 차이가 있었고 특히 셀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동점골도 센터백인 덩크 선수가 코너킥 때 올라와가지고 집어넣었고 또 미토마가 또 동점골을 원래 넣었었죠. 근데 그게 핸드볼 판정이 나면서 VAR 끝에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 면에서 보면 토트넘보다는 브라이튼이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주도했었다는 거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라인을 낮추거나 잠글 수는 없죠. 동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늘 오른쪽 윙어로 나와 있는 쿨루셉스키 선수가 좀 실수가 좀 많고 좀 판단이 평소와 달리 조금 늦습니다. 한두 명은 벗겨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벗겨낸 것 자체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축구에서는 그게 슈팅으로 가든 아니면 동료에게 다시 연결이 되든 플레이 연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끊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샬리송이 지금 벤치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히샬리송의 몸 상태가 좋다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그 자리에 변화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른 위치에서 사실 선수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부상자도 많고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말씀을 전반전 45분을 정리를 하면 후반전을 더 기대하게 하는 손흥민의 모습이었다. 후반전 여러분 기대 잔뜩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이 터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토트넘이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브라이튼의 2골이 VAR 끝에 취소가 됐죠. 미토마 선수의 골, 또 웨벡 선수의 골이 취소가 되면서 브라이턴이 슈팅도 17개로 토트넘의 거의 2배 가깝게 때릴 만큼 경기를 리드를 했었는데 결국 승리를 가져간 것은 후반전에 해리케인의 결승골이 나왔던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100골 골도 정말 멋졌지만 케인 선수의 골도 너무 좀 토트넘답지 않은 그런 골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가랑이 사이로 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빼준 걸 호이비에르가 받아서 달려가면서 단주마 선수가 반대쪽에서 뛰어가면서 수비 라인을 완전히
뒤로 끌어내렸잖아요. 그 뒷공간에 케인이 홀로 남았을 때 호이베르 패스가 들어가면서 케인의 아주 호쾌한 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주마가 투입된 이후에 단주마가 왼쪽이 더 편해하는 선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 바뀐 위치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자, 저기 보이시는 저 100개의 공. 저기 이제 시즌별로 이제 약간 공인구 느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첫 시즌에 4골밖에 넣지를 못하면서 적응이 쉽지 않았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자,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골들을 쌓아 올리면서 올 시즌 리그 7호 골, 토트넘에 와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0호 골째를 성공을 시켰던 아주 감격적인 경기였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는 뭐 전반전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패스 네트워크, 패스 맵이 후반 13분까지이기 때문에 경기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다른 경기들 보면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패스 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동료들에게 좀 많은 지원을 받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스킵이 손흥민이 빠져들어갈 때 잘 찾아줬고, 페리시치는 골을 넣을 때 패스를 해줬고, 케인이 이번에는 확실히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로 내려와서 뛰면서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경기 운영을 전반 또 후반전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쿨리스키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 보이죠? 근데 확실히 보면 높이도 브라이튼이 훨씬 높고, 브라이튼 보면 두 팀 이 패스 네트워크를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브라이튼이 짜임새 있어 보이죠. 게다가 브라이튼은 센터백 2명을 빼고 8명이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박스를 계속 들어오는, 확실히 팀으로서는 훨씬 더 안정된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 패배가 브라이튼 입장에서 경기 시작 전부터 스텔링 감독 대행이랑 좀 많이 언쟁을 했잖아요. 그렇게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좀 무너지기 시작한, 굉장히 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 이날 또 에토엘 주심이 휘스를 잘 불질 않았는데, 브라이튼 선수들도 경기 초부터 끝날 때까지, 경기 끝나고 나서까지도 굉장히 판정이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판정이 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거를 하나의 경기의 상수로 받아들이고 가야지, 저렇게 신경 쓰고 퇴장자까지 나오는 상황이 가버리면 벤치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운도 따르질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멘탈 관리에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이번 골은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세웠고, 정말 현지의 많은 매체들이 다양한 뭐 이미지라든가 또 어떤 기록들을 이렇게 좀 전시를 하면서 아주 많이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AI 평점은 그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케인이 8.1점, 손흥민이 7.2점, 페리시치 선수가 7.4점. 페리시치가 AI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이제 주요 기록들을 보면은 일단 슈팅은 하나 기록했는데 그 한 개의 슈팅이 골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볼터치 30번. 네. 전반전에 비하면 후반전에 볼터치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네요. 전반전에 20개가 넘었었는데 볼터치가. 그리고 패스 같은 경우에도 78%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총 18번의 패스를 시도했고 그 중에 14개 성공했고 키패스가 하나 있었고, 이 키패스는 이제 후반전에 케인에게 가기 전에 그 호이빌의 패스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근데 기록에서 키패스는 이 패스를 받은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키패스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토트넘이 스탈린이 감독 대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별로 크게 공백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네, 감독 대행의 대행이니까 스탈린이 감독 대행 투영당해서 아마 다음 경기도 못 나오지 않을까요? 스탈린이 감독 대행이. 그렇게 되면 다음 경기도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아마 이끌지 않을까 싶은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감독이 없는 게 별로 네, 뭐 큰 영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 때와 이번 경기 토트넘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어쨌든 상대의 강력한 어떤 측면, 이선 공격을 막기 위해서 측면에 있는 윙백들의 위치를 과감하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케인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는 대놓고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로 내렸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더 높은 위치에서 많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효험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그런 경기 운영이었죠. 왜냐하면 케인의 두 번째 골 상황에서도
단주마가 그때는 이제 손흥민 대신에 전방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단주마가 수비를 끌어주면서 그 덕분에 그러니까 브라이튼도 좀 아쉬워요. 거기 다 끌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케인에게 공간을 내줘버리면은 이거 어떡하자는 겁니까? 네. 자, 토트넘은 이제 다음 주말에 본머스와 경기합니다. 그 다음이 정말 대박이에요. 뉴캐슬, 맨유, 리버풀입니다. 요 3연전 때 만약에 요 3연전 때 토트넘이 2승을 한다면 탑4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오늘과 같은 경기 손흥민과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게 뒷공간을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리고 그 위치에 페리시치가 함께 올라와서 방해하지 않는 그런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전술적인 디렉션이 가해진다면은 얼마든지 손흥민 선수의 한껏 올라온 폼을 마음껏 뽑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팀이 오늘도 미토마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경기 전부터 현지에서도 미토마와 손흥민의 대결로 많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토마가 최근 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지금 빅클럽 이적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도 미토마 잘했는데 약간 심판 운도 있었다고 봅니다. 토트넘이 로메로하고 뭐 포로 또 호이베르 스킵 이런 선수들이 미토마와 충돌을 많이 한 선수들인데 심판 판정이 상당히 관대했기 때문에 박스, 심지어 로메로는 늘 불안한데 오늘 또 옐로카드 받았어요. 로메로가 옐로카드 올 시즌에만 8장째입니다. 퇴장 1장은 또 별도로. 아무튼 로메로가 몸빵으로 많이 좀 견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위축을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미토마는 여전히 좀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손흥민 선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무게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이튼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가 정말로 중요한 시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패배는 브라이튼에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자, 순위표를 보면요. 토트넘 오늘 경기 이기면서 30경기 승점 53점고지에 올랐습니다. 브라이튼은 오늘 경기를 이기질 못하면서 승점 추가를 못했고 여전히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점 차는 적긴 합니다만 어쨌든 토트넘보다 승점이 7점 뒤지면서 에스턴 빌라에게 밀려서 7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맨유가 앞선 경기에서 에버튼을 잡았기 때문에 토트넘 맨유와 승점 차는 이제 3점 차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기 수가 토트넘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좀 4위까지는 여전히 좀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뉴캐슬도 앞서서 이제 토트넘하고 같은 시간에 경기를 했는데 뉴캐슬이 지고 있다가 브렌트포드 상대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4 싸움 토트넘 여전히 쉽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라운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토트넘 올 시즌 8경기 남았습니다. 리그.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때 뭐 골은 없었지만 폼이 좋았고 동료들의 지원이 없었고 하지만 이번 경기 달라졌고 여기서 얻은 교훈을 스탈리니 감독 대행이 됐든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됐든 다음 경기 때는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덕분인지 슈퍼챗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쇼님께서 아싸라비아 하면서 뒤늦게 5만원 슈퍼챗 보내주시고 지금 받고요. 성스님, 장주은님, 멜론머스크님, 스티브 제이킹님, 유나 안젤라님, 쿨리스님, 김현진님, 신비님, 이건주님, 클레어님, 주연님, 우림님, 김은정님, 정영용님, 이발환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을 여러분과 라이브로 함께 시청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집중해 함께 하시고요. 또 저는 손흥민 선수 관련된 현지 반응 여러 영상들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